자, 이재명 대표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공천 잡음과 논란에 관련해서 빨리 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총선 체제로 본격화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다시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서 변호사님. 자, 이 말이 저는 느껴집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는 이제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 남의 가죽을 벗기는 거는 고문입니다. 이거는 이게 범죄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먼저 혁신하는, 개혁하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비명만 전북의 혁신이라는 말하에 공천을 학살하고 있다.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일관성이 또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왜 경선을 기회를 받아야 됩니까? 이분들이 새술입니까? 이분들이 장강의 뒷물결입니까? 이분들이 새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어떤 홍영표 의원은 아무 설명도 없이 컷오프식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정동영 의원은 기회를 주고, 이게 일관성 있는 공천이니까 이거는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서울 중성동갑에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가 됐죠. 자, 왕십리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또 극성 친명 지지자들이 집결해서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아직 임종석이 살아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정계에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마땅치 않아 하는 유권자들도 계시겠죠. 자, 지금 친문의 핵심의 홍영표 의원도 어제 결국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원회에서 결국은 컷오프가 됐고요. 이 지역에는 이 두 사람이 2인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영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의 선택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갈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로 갈 것인가? 불출마를 한 다음에 당에 남고 나서 나중에 혹시 당권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분들이 세 갈래길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제3지대를 조국 혁신당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던데요.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제3지대나 조국 혁신당에 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임종석 실장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당에 남아서 실제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총선 이후에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오늘 임종석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게 홍영표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내 요구는 그러니까 뭐 재심을 좀 해달라는 그 요구는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그 소위 김건태부터 민청년부터 시작되는 전대협까지의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일정 정도 구분을 끊고 새로운 뭐
한 청년 중심의 세대 교체 그리고 자기 중심의 어떤 보다 좌파적 이념 지향의 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쾌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동민 의원은 사실은 김근태 전 의장의 비서 출신이고 또 전대협 의장을 했던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그렇고 홍영표 의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봤고 이제 이미 자기 식구 중심으로 모든 판을 짜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대안을 내는데 단 지금 이분들이 대체로 호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이낙연 신당이 가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스타일로 봤을 때는 탈당을 하게 되면요. 옛날에 이해찬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왔을 때 컷오프 됐을 때 세종시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갔다가 돌아오셨거든요. 당선되고 돌아오실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실제로 임종석 의원이 성동에서 전현희나 윤희숙을 끊고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 신청을 허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민주 진영 세력들이 사실 반 이재명계가 당 안에서 똘똘 뭉쳐서 다음 전당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인영 의원이나 공천을 다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친명인 척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친명이 되겠느냐.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국의 강을 건넌다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민주당 대부분에서는 조국 신당과는 좀 선을 긋는 뗏목이라도 좀 타고 못 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나 저와 같은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여러 가지 오늘도 공천 대부분 이제 많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국민의힘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영환 의원. 사실 의정부 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죠. 현실 소방관 출신인데 아무래도 현실 정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지역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번에 경선, 그러니까 영입인재 1호와 경선을 벌이는 장면을 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당대표와 지도부 과연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물론 뭐 경선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떨어지고 복당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데 경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 논란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구의 세습 논란부터가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석균 후보가 과거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컷오프를 당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상당히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만큼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그것도 영입인재 1호라고 하는 분과 경선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지역 기반이 탄탄한 문석균 후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위상을 얻고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재별 선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인지도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선을 붙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문희상 전 의장의 어떤 정치력, 그 당내 입지, 비중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나머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에게 일정한 어떤 보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총리가 있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 하지만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친문 배제, 또 비명 배제 등등을 놓고 이렇게 하면 이해찬 전 총리마저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좀 그 비판이 있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좀 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정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지 더 길이 좀 이렇게 더
쭉 나갈 수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어떤 배제 정치, 뺄셈의 정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저것도 고무줄 잣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흥 시장이나 그다음에 동작구청장 이런 분들은 이제 탈당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소송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제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저 문석균 씨는요, 아예 탈당까지 해서 출마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죠. 예. 근데 기회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점도 없는 걸로 알립니다. 아, 감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지 그런 않을까요? 게- 예?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사 본 거에는 아. 감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봤고요. 따라서 저는 그리고 이게 영입인대 1호 아닙니까? 영입인대 1호를 이렇게 경선을 예우한 적이 있었는지 이것도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도저히 그래서 아마 오영환 전 의원이 현직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죠. 네.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예.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공천 작업 이제 많이 끝나갑니다만 계속해서 반발과 어려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 단식하고 있었죠. 그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는 영입 인재가 이미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인데 노웅래 의원이 9일 만에 단신 농성을 끝냈습니다. 발언 하나 들어보시죠. 부당하지만 일단 더 싸워보고 바로잡으려고 일단 노력해볼 생각이에요. 공천의 원칙과 기준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몇몇 사람이 공천농단, 공천 전횡을 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공천의 원칙과 기준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반대파들은 싹을 마를 정도로 어떤 배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당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는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9일 단식했는데 살이 무척 많이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였나요? 그 단식을 했었는데 저 모습이 겹치면서 굉장히 물론 억울함은 있었을 테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될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